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23일 조금 전인 오늘 오후 1시 반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48%가 나왔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50%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갤럽 등 일부 여론조사 회사에서 마치 6대4, 대통령 탄핵 찬성 6, 그리고 반대 4,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냈는데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결과는 다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 이상, 그보다도 더한 숫자로 압도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대희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48%로 집계됐고요. 탄핵 찬성은 50%로 집계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을 한다고 해도 이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및 기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8%,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은 50%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대한 변호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던 조대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소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더욱이 40%를 넘는 의견은 다수라고 봐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여론은 더더욱이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헌재는 이를 잘 새겨야 한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전략이다. 직선제 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여론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 찬성으로 넘어갔을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방송에 여론조사 전문가이고 지금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발표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현경보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경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현 대표님을 처음 소개해 드리는데요. 현경보 대표님은 SBS 서울방송 보도국에서 30년 넘게 봉직하다 최근에 은퇴한 전문 방송 언론인입니다. 주로 SBS에서 근무하실 때 선거 방송을 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방송을 주로 하셨고 현재 빅데이터 스타트업의 연구소장이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 교수로 미디어와 여론 등을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국 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기획, 연출한 전문가십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년 가까이 선거 예측 업무와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BS에 재직하고 계실 때 국내 언론 사상 처음으로 한미 FTA 찬반 공론 조사를 실시했고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등 수백 편의 시사 토론과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경보 대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도 그냥 이 여론조사와 SBS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운명처럼 이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이제 그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대결했을 때부터 제가 그 SBS를 그만둘 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예측조사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런 여론조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현 대표님. 지금, 한대희 기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의 한대희 기자가 국민 절반 가량이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갤럽 조사에서는 6대4 정도로 네네. 탄핵 찬성 6, 네네. 탄핵 반대 4 이렇게 네네. 여론이 나오면서 국민들 좀 다수가 이대로 탄핵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네네. 지금 보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개봉한 우리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현경보 대표님께서 직접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0%지만 찬성 반대가 50, 반대 48. 48이 나왔습니다. 아주 팽팽한 결과. 오차 범위 내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접전인데요. 네, 맞습니다. 팽팽한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네.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 여론조사라는 게 한 시점에 아주 정확한 국민들의 의견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한국 갤럽이라든가 또 그런 조사들의 여론조사 방법은 이제 캣티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전화 면접분들이 하는 조사고, 저희 조사는 이제 ARS로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ARS하고 이제 캣티 조사, 이제 전화 면접 조사들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더 정확하다, 뭐 그런 것들을 따지기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이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녹음된 음성으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 응답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ARS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적극적인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ARS를 보통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응답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조사에서 이번 50대 탄핵 찬성이 50이고 반대가 48로 아주 팽팽하게 나온 거는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이라든가 다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관여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여론이 꼭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그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그때 당시에 선거 결과를 돌이켜보면 선거 결과라는 거는 어느 후보가 이겼다 졌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가. 네.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따져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그 정확성을 따지기는 좀 힘들지만, 그런 걸 지표로 봤을 때 ARS 조사가 전화면접에서 결코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지난 2024년, 그리고 올해죠. 작년이죠. 작년 총선 때도 보면은 오히려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더 정확했다는 그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준비됐으면 한번 보고 갈까요? 네네.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했던 자료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혹시 양산을 자료 혹시 준비될 수 있나요? 양산. 그렇죠. 네, 한번 띄워주시죠. 양산을 자료 좀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십시오. 지난 총선 때 4월 10일 총선이죠, 작년에. 2024년 40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입니다. 그 양산을 지역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지역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김태호 후보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아주 맞붙어가지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예상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기는 걸로. 저기 보면은 뭐 한국 리서치 밑에 조금 올려주십시오. 그 조사기관도 보이게. 여론조사 회사가 보이게끔.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47대 33인가요? 14%가. 그러니까 물론 저거는 그 선거 전입니다. 이게 이 조사 기간이 언제냐면은 선거 전 한 20일 전부터 조사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 리서치를 보면은 47대 33%로 14% 김두관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 옆에 이제 저희가 했던 조사입니다. 코프라인데 이거는
48.5%로 아마 이제 김태호 후보가 2% 정도 높게 나오는 거죠. 이긴다고. 이긴다고 나오는. 그래서 이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양산을 지역에서는 선거 결과하고 그 선거 이전에 했던 조사를 비교해보면은 유일하게 예측했던 게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예. 여기 오른쪽에 선거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보이게 좀 결과 보이게 한번 만들었죠. 아니, 예, 오른쪽에. 네네. 여기도 보면은 48.9 대 52.몇로 2점 몇 프로로 김태호 후보가 이겼거든요. 뭐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코프라가 적중을 했군요. 그렇죠. 적중해가지고 나머지는 반대로 보도했네요. 그런 셈이 됐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어느 조사가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전화면접 조사들이 오히려 김두관 후보를 많이 이기게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ARS 조사가 있었는데 ARS 조사는 그 격차가 좀 좁혀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꼭 뭐 전화면접 조사가 아주 뭐 정확하고 ARS 조사는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는 게 모든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의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저 페이지를 하나 넘겨주시죠. 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데 조사 업체별 경향성. 이 표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라는 분, 언론정보학과의 한규섭 교수라는 분이 지난 총선을 마치고 난 후에 한 30여 개 되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조사를 했던, 그래서 한 20개 정도 이상 그 예측 조사를 실시했던 네. 조사기관들의 그 조사 결과, 선거 조사 결과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어떤 조사 회사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인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조사는 국민의힘에게 편향적인 조사가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 밑으로 한번 좀 내려보실래요? 있죠. 네, 왼쪽으로 밑에. 가면 파란색은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국민의힘 과대 추정했던. 과대 추정. 예. 근데 저희 이제 코프라는 저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예. 아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코프라는 아시겠죠? 딱 가운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사라는 걸 저기서는 일단 보여줬죠. 물론 이 사례만을 가지고 저희가 뭐 잘했다고 여기서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ARS 조사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밑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코프라 밑에 거기도 ARS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뭐 최근에 이제 아무튼 뭐 민주당 진영에서 많이 이용하는 조사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재밌는 게 하나 있군요. 제일 밑에 가장 민주당 과대 추정은 여론조사 꽃입니다. 김어준 그렇죠. 예,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 가장 과대 추정한 그런 여론조사 회사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은 과대 추정은 뭔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뭡니까? 국민의힘의 과대 추정은 이제 뭐 코리아 정보 리서치하고 뭐 여론조사 공정이 약간 더 좀 그쪽으로 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특정 조사 회사가 정확했다고 보긴 그렇고 아무튼 ARS 조사라고 하지만 전화면접 조사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진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실제 그 기사를 보여줄 수 있나요? 클릭해가지고 그 링크 걸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제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조사했던 건데 여기 서브 타이틀을 보면 나왔죠. 이 여론조사들이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하면서 네. 그 이번 총선에서 기존 여론의 상식에서 벗어났는데 특히 ARS보다 전화면접 조사가 더 배반적이라고 돼 있어요. 더 예측을 못했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은 전화면접 조사가 더 잘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ARS보다도 못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뭐 어느 조사가 낫다 그러다 판단해서는 안 되고 ARS 조사는 정치적으로 조금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고 또 이제 전화면접 조사 같은 거는 그것보다는 덜 정치적인 관여가 떨어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론이 다르다는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가 정확하고 옳고 그러다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가장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오늘 또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9%입니다. 지난주보다 2% 올랐고요. 골든 크로스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 아시아투데이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평판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어제 그제입니다. 금토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7%,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지지한다 49%, 그렇죠. 예. 지지하지 않는다 49%. 이렇게 찬반이 이제 그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한대희 기자 자세하게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로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 1월 17일 우리가 이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50% 지지율과 거의 맞먹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지지한다가 42%, 지지하는 편이다 7%로 전체 49%가 나왔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로 나왔습니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가 동률입니다. 49%로. 그러네요. 네. 네, 이번 조사 특징이 그렇고요. 연령별로는 18세부터 29세까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10대, 20대군요. 예, 30대도 높습니다. 40%. 그리고 40대로 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38%, 50대가 45%, 그리고 60대에서 다시 오릅니다. 55%, 70세 이상 64%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긍정 평가는 남성이 50% 지지한다. 여성이 48% 지지한다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도 서울 지역이 서울이 가장 높군요. 네. 물론 이제 뭐 불경 57%, 대구 경북도 57% 높은데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53%라는 수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로 보이고요. 인천 경기도 46%나 나왔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45%, 광주 전라가 3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별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7%, 국민의힘 92%,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12%, 진보당 기타가 50%로 집계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윤 대통령을 74%가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중도 보수층에서는 55%,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3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 진보는 15%, 그리고 진보가 10%, 잘 모름이 40%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 대표님. 네네.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49% 골든 크로스 눈앞인데요. 예, 아무튼 저희가 이 조사를 처음 아시아투데이랑 1월 초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한 조사인데, 네. 뭐 아무튼 말도 많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쩌면 대통령의 위상을 생각하면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 거였고, 뭐 그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탄핵 상태에서 왜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은, 뭐 미국이나 그런 데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국정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지지도,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도나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어쩌면 호감도도 조사하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뜨거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그 처음에 저희가 40%를 처음 찍었고, 그 다음에 하다가 50%까지 이제 저희가 지지율이 상승됐는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한 달 전입니다. 한 1월 15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그건 사실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체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가장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주춤은 했습니다. 그래 주춤했지만은 다시 조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1, 2%씩 오르면서 다시 이제 50%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40대 후반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하고 그런 결집,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우리
전환길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랑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네. 그런 탄핵 반대에 대한 움직임과 국민들의 어떤 지지, 여러 같은 그런 성원이 뒷받침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지지율 그 견주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뭐 50% 넘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민심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여론조사 방송 끝내고 나서 바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의 서부지법 그 상황, 서부지법 그 영장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보도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한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양자 대결을 했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45%, 이재명 대표가 43% 신드로 보입니다. 처음 나오는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처음으로 이렇게 1대1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김 장관이 45%, 이재명 대표가 43%입니다. 23일 조금 전인 1시 반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공표하는 조사인데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닌데요. 접전 양상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치상으로 오차범위 내지만 김 장관이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결과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김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 한대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23일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치상으로 김 장관이 2%포인트 앞서고는 있지만 이건 이제 그 오차범위는 아니니까 되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다만 그 김 장관에 대해서 왜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겠냐라고 했을 때 이 최근에 보수층에서 김 장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갖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붙여봤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김 장관 지지율은 45%, 이 대표는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요. 김 장관이 18세부터 29세까지 41%. 높군요. 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30대에서도 36%, 그리고 40대에서도 3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제 여론조사 연령별 층별로 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높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김 장관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김 장관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 대표님,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보셨죠? 예, 저는 이걸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최 국장님이 이재명 대 김문수 양자 대결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설 전에 한번 했습니다. 네. 발표를 안 했을 뿐이죠. 발표했죠. 발표하고 그때는 우리가 이재명 김문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홍준표 다 이렇게 이재명 대 원희룡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했고 또 최근에도 이런 조사가 계속 나왔고 김문수 후보가 이건 이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43대 45면은 거의 같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김문수 지사를 해서 이재명 42%, 김문수 46% 하던 조사가 이미 한 달 이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설 이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요즘 보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의 그 양자 대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김문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김문수 지지율이 갑자기 왜 떨어지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아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조사들을 세심히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리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좋습니다. 예. 이 조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조사 시점으로 보면은 지난 1월 18일, 19일 이게 설 전입니다. 이때 조원 CNI라는 조사회사가 시사저널이랑 했던 거거든요. 네. 시사저널이 의뢰해서 조사했는데 이재명 42% 대 김문수 46. 이건 제가 그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잘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보고 반올림한 자료로 이재명 42%, 김문수 46%. 이것도 오차범위 내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같은 조사기관이 2월 8일하고 10일이면 거의 한 20일 후죠. 네. 20일 후에 조사했는데, 그거는 46대 34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뭐 오차범위를 뛰어넘어서 12% 앞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그 보기 문항이 그 외 후보라고 해서 거기가 한 12% 정도가 됐는데 네. 요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46대 34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주 팽팽했던 조사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1월 15일 날 그 조원 CNI 조사의 첫 번째 조사 비슷한 시점이죠.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는 조사회사가 있는데 이재명 45, 김문수 44. 이 팽팽합니다, 아주. 네. 그리고 이 조사회사가 거의 한 달 후에 2월 12일 날 조사한 걸 보게 되면 46대 47. 팽팽합니다. 여기서는 뭐 1% 이겼지만 앞서는 1% 지고 있지만 이거 팽팽한 겁니다, 이 조사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 직전에 2,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해서 이재명 이 46%, 김문수 45%, 1% 차이지만 아주 팽팽한 조사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0명 조사입니다만은 43대 45%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도표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왜 12% 차이로 벌어졌지? 그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재명과 이제 김문수 양자 대결에서 팽팽했던 조사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질문입니다, 질문. 근데 질문에서 직함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잠깐, 현 대표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윤 대통령 복귀가 가장 우선이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차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속에서라는 시청자님 한 분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복귀 이런 이야기들 지금 우리 이 방송을 하는 중간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복귀를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그렇게 동시 시청하는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이제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해본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리고요. 여기서는 누가 이기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겁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게 들쭉날쭉하게 되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면 이 여론이 이렇게 왜곡돼서 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게 이번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규명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단지 뭐 조기 대선을 뭐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의도적으로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점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여러분들도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그런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추가로 어떻게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오늘은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끊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실은.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같은 거는 다음에 그래요? 예, 지금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이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계속해서 방송하고 또 보도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무엇보다도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김문수 장관 본인도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의 모든 노력과 그 정신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강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박상곤님도 지금 이렇게 지금 댓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없다. 지지한다 윤석열. 뭐 이런 박드림님은 대통령 지지율 49%인데 무슨 조기 대선 타령이냐 이런 이제 비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처음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복귀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면 기사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지금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6%입니다. 민주당 34%입니다. 오차 범위 훨씬 바뀐데요. 두 자릿수로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6%, 민주당 34%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에 발표된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34%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바뀐 12%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격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1일과 22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와 그제입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5%,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정당 2%,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1% 순이었습니다. 한대희 기자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의힘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5%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5% 차지하고 있고요. 개혁신당이 3%, 진보당 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2%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두 자릿수가 나 되는 그런 이제 오차범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끌고 있는 층은 18세부터 29세 그리고 30대가 있고요. 그리고 60대, 70대가 있습니다. 세대 포이론이라는 평가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서울이 49%,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인천, 경기 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제 부울경에서도 53%나 나오고 있고요. 강원, 제주도 45%, 그리고 대구, 경북도 52%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념 성향별로는 뭐 대부분 뭐 보수층에서 높게 나오는데요. 74%나 달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중도층과 뭐 진보층 그리고 보수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게 아니고요. 중도 보수 그리고 중도 진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진보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8% 나오는데 대부분 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진보층에서 7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의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같은 세 결집이 상당히 양쪽으로 지금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현 대표님, 정당 지지율 지금 조사 결과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대희 기자님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뭐 지역별로 이제 뭐 보수, 진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지역별로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1000명 조사를 하게 되면. 1000명 조사를 하게 되면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1000명 조사에 100명도 안 되거든요. 100명도 안 되는 분을 조사해가지고 어느 지지율이 몇 프로 높다. 뭐 민주당 지지율이 뭐 한 70%다, 60%다. 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예전에 보니까 뭐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조사죠. 그렇지만은 이런 1000명 조사에는 분포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자들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대 기자님도 일단 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기사에 쓰는 건 뭐 좋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뭐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나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조사도 보게 되면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도 채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을 제가 직접 해봤는데 거기 가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6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남이든 호남이든 1000명 이상 정도는 조사해보고 그 지역 분위기를 봐야지 이걸 세세하게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 같은 거 한번 그래프 있나요? 혹시? 저기 한번 추이 우리가 해왔던 추이. 지지도 추이. 예.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추이 곡선. 예, 제가 정당 지지도를 매번 이렇게 조사해 오기 때문에 그 항상 여론조사는 그 일회성보다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추이 기사를 정당 지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이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네. 금요일 날 한국 갤럽 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는 상당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의미도 부여하고 했는데 아직 그래프 찾지 못했나요? 지지율 추이? 정당 지지율 추이? 그냥 제가 그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 한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거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높은 뭐 한 3%, 지난주에도 한 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했다가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변화했는데 저는 그 차이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뭐 더 치솟았다든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더 내려갔다가 그렇게 의미 부여 안 합니다. 조사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2, 3%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이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앞서가고 있구나. 저희 조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갤럽 조사는 그 전주에는 뭐 수치만 비교한다면 국민의힘이 1% 이겼다가 포인트 이겼다가 이번에는 40%가 더불어민주당이고 34%가 아마 국민의힘. 그래서 한 6% 차이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해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죠. 근데 어차피 그것도 6% 차이면은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내고 저는 이번 조사를 보면서 다음 되면은 갤럽 조사가 조금은 회귀해가지고 또 양당이 비슷해질 거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와는 하루 차이로 조사한 동일한 방법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섰습니다. MBS 전국조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전화면접 조사를 볼 때는 그 두 조사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보고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지만은 이거는 다른 흐름으로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MBS 조사는 그 국민의힘이 조금 더 상승하는데 갤럽 조사에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하락했거든요. 그런 조사는 보통 전문가들이 좀 튀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게 항상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번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30대의 경우만 특별히 10몇 프로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은 크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는 결국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타나고 국민의힘이 낮게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히. 아무튼 그쪽 민주당 계열이 조금 유리하게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나 이거 여기 하나 나왔네요. 이거는 MBS 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MBS 조사는 지난번에 37대 34로 3%포인트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은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1%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번에 좀 차이가 벌어졌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걸 가지고
뭐 중도층에 이상이 생겼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최근에 나오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언론이 상당히 이렇게 여론조사 보도를 하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언론은 뭐냐면 이런 조사를 가지고 침수봉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고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왔다고 하듯이 조사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 조사가 같은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아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구나 판단해야지 한 조사 하나만 보고 뭐 2, 3% 떨어졌다 하면은 그 이유를 또 갖다 댑니다.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건 바로 또 경강부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소봉대하고 경강부회하고 또 정치인들은 아전인수로 조사를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사는 갖다다가 많이 보도하고 불리한 조사는 보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거지 여론조사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론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조사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추이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아직까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9%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49%, 50%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발언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발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가식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조사연구소 코프라에 의뢰해서 지난 21일과 22일 금토 이틀간입니다.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국민의 53%가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발언이 가식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3%가 가식적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8%였습니다. 9%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대희 기자 좀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국민의 53%가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 가식적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밤이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본인은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그리고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생각은 국민들도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3%나 넘는 그런 이제 국민의 여론이 이재명의 중도 보수 발언은 가식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에 그치는데요. 53%와 38%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히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가식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연령별로는 우리 이제 우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소장님께서 지역별 연령별 지적하셔갖고 더 이상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이제 이 대표의 우클릭 그리고 이제 좌클릭에서 갑자기 우클릭을 하면서 이 대표가 도대체 운전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좌우
상관없이 돌리고 있다 보니까 민노총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대표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아마 좀 많이 달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대표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우클릭 발언, 지금 뭐 이렇게 국민 절반이 가식적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참 이게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정성이 있다, 가식적인 발언이다, 이거 양분적으로 이렇게 설문은 했지만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를 보면은 거기에 좀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념 성향을 물어볼 때 지난번까지는 선생님께서는 보수이십니까? 중도에 가깝습니까? 진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한번 저희 시도로서 이념 성향을 5개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수이십니까? 중도 보수이십니까? 중도이십니까? 그리고 중도 진보이십니까? 그리고 진보이십니까? 5개. 이 5개 척도에서 선생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를 포함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중도 보수가 많아요. 그리고 보수가 한 28% 됐고 중도 보수가 27% 나왔어요. 중도는 오히려 2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중도 보수의 포신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민주당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발언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좋죠. 전략적으로는 좀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우측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거의 뭐 보수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극우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인데 과연 그게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분석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 나중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중 어느 이념 성향에 속하느냐 보십니까? 하고 거기도 5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많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를 내세우니까 그걸 쫓아가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도 보수에 대한 응답과 보수 진영의 응답이 좀 많아진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보기 문항이 뭐냐면은 첫 번째, 민주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한 진정성 있는 발언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진정성 있게 한 발언이냐, 아니면은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해보려는 가식적인, 그냥 꾸며서 이렇게 한 발언인가, 2개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하니까 아까도 우리 한대희 기자님 말씀했지만 53%가 이제 이거는 좀 가식적이다, 진정성 있기보다. 특히 이 아까 연령들은 분석 안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차이가 나서 보니까 20대에서 특히 좀 그런 경향이 더 높습니다. 60% 정도가 가식적이다. 그런데 3, 4, 50대에서는 팽팽합니다. 양쪽이. 거의 40%대에서. 그리고 60, 70대에서는 또 가식적이다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함으로써 약간 그렇게 실익은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런 경향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중도층에서는 43%가 제대로 인식한 진정한 발언이라고 했고 45%에서는 가식적인 발언이라고 응답했거든요. 자세히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원래 중도층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팽팽한 걸 보게 되면은 이 대표가 이 발언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실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인지 부조화랄까, 인지 불일치를 느끼고 있다. 나는 진보 성향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우린 이쪽이야 하니까 그쪽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인지 부조화 현상도 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형법을 위반해서 법조계에서 즉각
체포 그리고 긴급 체포, 구속 사유라는 비판들이 본물치고 있습니다. 본물치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지금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는데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오동훈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런 그 형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여적죄 또는 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처장의 윤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은 해외 언론에서 영화를 방불케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 처장이 저지른 범죄만 서너 가지가 넘는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종사자들에게는 형법 제124조 불법 구금 체포죄가 적용이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형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공용물건 손상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서류를 검찰로 보내면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서류를 뺐습니다. 그 사실을 빼고 그냥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용물건 손상죄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한 사실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정보법 관련 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오 처장은 국가 원수에게 불법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적대국을 이롭게 해 침략을 유도하는 여적죄와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죄로 이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처장이 받고 있는 이러한 범죄 혐의 때문에 그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 체포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은 그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재해야 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기각 사유를 은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오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6차례, 무려 16차례나 기각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들고 갔습니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 체포 영장 신청을 할 때는 그 체포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 처장은 16번이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신청 과정에서 기각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쏙 뺐습니다. 쏙 빼고 서부지법에 이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 체포하기 위한 의도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불법 구금되는 상황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시도를 수차례 강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동훈 처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속 탄핵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이제 이런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까지 위법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50%에 준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재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동반 상승할 것이 보입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49%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이러한 그 공수처와 민주당의 무리수 그리고 위법 사안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대희 기자, 네. 지금 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그 영장 기각 사실, 중앙지법에 16차례나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그 영장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한 사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국회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공수처장의 이제 직권남용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의 지적도 공용 물건 손상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범죄들에 의해서 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를 해야 된다. 체포 구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장이 당시에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이제 그걸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은 거거든요. 영장을 받은 거거든요. 원래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다른 또 내용으로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도 중앙지법에 했으면 두 번째도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부지법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그런 이제 서류를 갖고 윤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에 관련해서 앞으로 법적인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와 관련해 갖고 더 공세적인 그런 이제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국제사회가 지지하느냐. 그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한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한미일 공조 노선이었습니다. 한미일 공조 노선이었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용면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획책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도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캠프 측의 인지도였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의 사유를 설명한 것은 낱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고, 지금 이번 주에 어제 끝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끝난 미국 CPEC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국의 비상계엄을 하게 된 부정선거 관련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미 간에 이 한국 주요 패널들이, 한미 간에 관련된 주요 패널들이
CPEC 행사에서 이러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CPEC이라고 그러면 좀 생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미국에서 열리는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는 정치 박람회입니다. 정치 박람회고,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여 연대가 있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CPEC 행사를 추진하는 ACU, 미국 보수연합,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보수연합에서 매년 미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개최하는 보수 정치 박람회가 바로 CPEC입니다. 이 CPEC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논의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그리고 비상계엄에 관련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투데이 워싱턴에서 하만주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미국에서 지금 그런 논의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럼프라는 논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라는 인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CPEC 행사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인사들은 21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의 앤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PEC 연례 행사에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가 열리는 CPEC의 그 내셔널 하버라는 곳은요, 워싱턴 DC를 왼쪽으로 휘감아 도는 포토맥 강이 있는데 그 포토맥 강에서 DC에서 남쪽으로 달립니다.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강을 따라 달리면 이 내셔널 하버라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나옵니다. 이 컨벤션 센터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미북 회담을 깨버리고 박차고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김정은과의 회담을 깨고 전용기를 타고 이 CPEC 행사장에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CPEC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CPEC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2시간 동안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CPEC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한대희 기자, 좀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에서 지금 CPEC 행사가 열렸는데 네. 이제 어제 일자로 네, 막을 내렸죠. 그렇죠. 네네. CPEC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 갖고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되면 한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 네.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 경각심을 그렇게 드러냈었는데요. 저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이제 측근으로 알려졌던 모스탄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PD님 저기 사진 좀 위로 올려줘 보십시오. 모스탄 사법대사 나옵니다. 제일 네. 위로 톱으로 올려봐 주십시오. 미국 정부 국민은 지금 사진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스탄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스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한국의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스탄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 상태에 대해서 중립을 해서는 안 된다.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러면서 부정선거 증거 등 압수, 겸령 선포가 아시아의 트럼프, 윤 대통령과 동맹 한국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아시아투데이
회장님과 함께 제가 방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취임식 당일에 바로 이 모스탄 대사를 백악관 근처 한 프랑스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스탄 대사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붙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모스탄 대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 모스탄 대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스탄 대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처음 지금 공개하는 발언인데요. 모스탄 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국제적으로 지명 수배하는 그런 움직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 모스탄 대사가 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이 모스탄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것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서 국제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리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탄전 대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민들이 지금 나서야 할 때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한 5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힘들게 대한민국을 지켜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지금 뺏기고 있다. 아마 뺏기고 있다는 것은 아마 종북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장악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그렇죠. 장악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간첩을 처벌할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전부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비상계엄을 실시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혔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트럼프 신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탄전 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아시아투데이와 만나서도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상황을 호전시키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적절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명한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여기에서 이날 그 최원목 한국 보수정치행동회의 의장도 K-CPEC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저 미국에서 열리는 저 CPEC이 세계의 본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한국 프랜차이즈가 K-CPEC입니다. 그리고 이번 CPEC에는 일본 CPEC의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에 일본 지부격, 일본 프랜차이저인 J-CPEC 회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보수 정치 행동 회의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리고 호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빌 얼라이언스, 자유민주주의의 시민 연대 회의 조직이 지금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속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CPEC이 이제 본부, 중앙본부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중앙본부, 보수주의의 컨서버티즘의 중앙본부 행사에서 물론 저 대회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죠. 왜 그러냐면 가장 자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는 지지자들의 정치 행동 회의니까
일본에서도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참여했고 호주에서도 참여했고 그런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최원목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일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선거 조작에 의해서 2기로 넘어가지 못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이 문제점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네. 중국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또 있다면 이것은 미국뿐 아니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국제 범죄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 마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발언을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위대하게 하려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그 쉬운 메시지가 바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미국 쪽 그리고 이제 한국 쪽 그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계속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작 그 정치 세계 정치만이 미국도 위대하게 할 수가 있고 한국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네. 기자님 잠깐만요. 지금 PD님 지금 아시아투데이 워싱턴 하만주 특파원이 보내온 그 이번 CPEC의 사진을 좀 이렇게 한대희 기자 지금 이렇게 리포트할 때 좀 배경으로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카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거기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장면도 나오고. 네, 한대희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요. 네. 만일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만일 선거에서 이길 경우 대한민국을 훔칠 수 있다. 그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종북주의 세력으로 다 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어 갖고요. 이번 그 회의에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국내 이제 한국 내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와 미국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번 화요일 19일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CPEC 행사장의 사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국내 단독으로 아시아투데이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현지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현지 취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 대회에 총출동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나오고 있죠. 총출동해서 주요한 논의들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이 대회에서 한국의 대표단 K-CPEC이죠. 저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일본 j-아에바 일본 보수연합 회장입니다. 한국의 대표단, 한국 K-CPEC 대표단이 여기에 참석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바로 K-CPEC 관계자들입니다. 제일 오른쪽과 왼쪽은 일본 관계자들입니다. 일본 JCU 관계자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CU 관계자들, CPEC 관계자들이 지금 여기 CPEC에 참여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다가 다 부정선거 상황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를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왼쪽과 잠깐만 좀 멈춰 주십시오. 왼쪽이 최원복, 가운데가 애니첸 K-CPEC 공동의장입니다. 두 분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j-아에바 일본 보수연합 회장입니다. 제일 왼쪽이 최원복 이화여자대학교 지금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K-CPEC 공동의장이고 가운데 분이 애니첸 K-CPEC 회장입니다. 공동회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j-아에바 일본 보수연합 회장입니다.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관계자들과 미국 관계자들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한국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K-10팩 관계자들이 만찬에서 여러 주요한 한국의 상황,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십시오. 네, CPEC에서의 주요 연사로 나온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CPEC에서의 주요 연사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군요. 이 CPEC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참가자들 사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CPEC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이유와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들이 낱낱이 보고가 됐고 토론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낱낱이 보고가 됐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최영재 취재 데스크 여전히 국민 절반가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정례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의 불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을 16차례나 기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문서를 위조해서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그리고 그 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속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그리고 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 구속을 해야 된다는 법조계 여론이 아주 치솟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상황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공화당과 보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례 행사인 CPE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이 CPEC 행사장에서 한국 대표단이 K-10팩 관계자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 보수주의자들과 이렇게 공유했다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 세 가지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영재 취재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열심히 또 취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이 한 기자 며칠입니까? 오늘 23일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시비 속에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물결이 거세지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로 모두 모입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335 손잡고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와 성별, 종교를 따지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합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조국을 지켜노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라고 봅니다. 아투TV는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아투TV는 3.1절 당일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전국 곳곳에서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성국 박사, 그리고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그리고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그리고 성호 스님 등 유명 인사들이 스튜디오에서 아토TV 스튜디오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도라지 광고 멘트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입니다.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포닌 성분은 홍삼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량 지금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토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합니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010-7262-4455입니다. 010-7262-4455번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의 설명란에는 아토TV가 태그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편 반찬에서부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 취재데스크 오늘 이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